자, 본격적으로 주주총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장 마감 상황을 보면서 이번 주는 뭔가 좀 달라질까 했지만 역시나 실망하고 그렇게 거듭됐던 게 몇 주였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1.32%, 코스닥이 3% 가까운 2.93% 오르면서 마감이 됐고요. 오늘 상승하는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아마 가지고 계신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반등하는 시장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 드린 바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박철수 매니저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좀 바닥을 찍은 겁니까? 그렇죠. 이제 증시 자체적으로는 워낙 저평가 구간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트리거 역할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약하다 보니 좀 증시가 어느 정도 이제 상승에 대한 억제가 되고 있고 하방을 지지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매도를 했지만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흐름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이제 상승에 대한 시작점이다라고 단정짓고 생각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여전히 코스닥에 대한 거래 대금이 여전히 좀 굉장히 크게 높아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은 거래량으로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서서히 이런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밖에 있었던 외부 유입 자금도 서서히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거래 대금도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유동성 장세가 좀 이어지면서 좀 긍정적인 증시에 대한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근래 한 1, 2주 내에 새로 진입한 종목들은 대부분 수익이 꽤 잘 나고 계실 텐데 기존의 마이너스가 워낙 심했던 종목들 이거 대응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물론 종목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손실폭이 좀 크다 하면 그냥 일단 버텨야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시장이 강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사실 어떤 종목이든 다 올라가거든요. 오늘 등락 현황을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올랐던 종목들이 600종목이 넘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올랐던 종목이 1,200개, 빠진 종목이 한 300개대밖에 안 됐기 때문에 대다수 종목들이 올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수 반등 때는 전부 다 오르지만 조금 잠시 후에 또 이제 지수의 반등이 좀 완화된다라고 한다면 상승 강도가 완화될 때는 다시 또 한번 종목 장세가 다시 한번 강화되는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왔을 때 그동안 날 고민하게 있었던 종목들 아니면 실적에 대한 우려감 아니면 호주보다는 좀 기대감보다는 악재가 더 많았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등을 이용해서 교체 매매 전략으로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가장 그래도 우리가 단순 테마가 아니고 예를 들어 전력기기라든지 아니면 원전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섹터들은 사실 내년에 대한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런 종목은 사실 최근에 조정받은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 갈아탈 수도 있고 신규 진입이라든지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단순 테마였다가 이제 지수가 밀리면서 그 이상으로 빠졌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시 동북바울 장세가 재발생했을 때 과연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같이 반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솔직히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등이 나왔을 때 그동안 내 포트 내에서 가장 좀 힘들게 했던 종목군들은 기존 주도 섹터들 중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교체 매매해 놓으시면 지금 상승 강도가 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지금 포트보다는 훨씬 더 대응하기는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대응 전략 먼저 알아봤고요. 이제 저희가 준비한 두 가지 주제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보시죠. 자, STO입니다. 그동안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는데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에 나선다라고 하면서 여야가 함께 뜻을 모으고 있으니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법제화의 속도가 붙으면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고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여기서 사업을 펼치고 돈을 버는 기업들은 있겠느냐 하는 회의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김민성 매니저님이 발제를 해주셨는데 어떤 기대감 갖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여기에 대한 STO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는 투자자들보다는 증권사들이 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증시에 대한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업종 자체가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거는 결국엔 증권사에 대한 수수료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돌파구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게 STO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실물 자산을 통해서 조각 투자를 통해서
뭐 부동산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뭐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이제 쉽게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새로운 시스템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STO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라든지 이제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미 투자를 받으려고 다니고 있고 여기에 대한 시스템을 많이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좀 많은 기대감을 만들고 있다가도 이제 정부랑 이제 야당 여당에 대한 법제화가 조금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우려감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한층 쉬었던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졌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전에 먼저 시세를 보여줬던 기대감이 다시 한번 더 시장에 부각이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증권사들도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좀 빠르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좀 속도를 내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산업 성장은 증권사가 좀 더 밀고 간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좀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관련 기업들도 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빠르게 회복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 중에 옆에 이제 관련주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데 꽤 큰 폭으로 오른 종목들이 많아 보입니다만 사실 오늘 시장 분위기 감안했을 때 그리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종목들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과연 어떤 종목을 어느 타이밍에 진입을 해야 되는가 하는 좀 궁금증은 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탑픽 종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두 분이 가지고 온 STO 관련 탑픽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터리 나왔고요. 서울옥션 나왔습니다. 자, 나올 종목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한번 이유를 들어보죠. 네, 뭐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STO 하면은 이제 SM이랑 해서 갤럭시 SM이랑 해서 같이 좀 커플링되면서 많이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갤럭시아 머니터리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STO 같은 경우에는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는 산업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상품 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가 조각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얼마나 많은 IP를 가지고 있느냐가 이제 앞으로에 대한 주된 싸움이 될 수가 있는데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관련 기업들과 MOU를 이제 체결을 하기 시작을 하고 IP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산업 성장이 좀 빠르게 개화가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좀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그 유리한 포지션을 선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STO에 대한 모멘텀이 만들어질 때마다 좀 빼놓지 않고 대장 역할을 많이 했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주가 측면에서도 기대감이 많이 커질 수가 있을 거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IP를 확보를 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토큰 주권에 대한 발행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유통량까지 좀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한 법제화가 좀 제대로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은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좀 마쳤기 때문에 STO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서 시장이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TO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졌을 때 좀 대표적인 역할로 쭉 올라갔다가 여기에 대한 좀 딜레이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 조정이 길게 다시 들어가고 최근 들어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했을 때 이제 STO에 대한 준비를 기존부터 하고 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테마성으로 움직여지고 산업에 대한 성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빼놓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갤럭시아 머니터리고 차트적으로도 한 번은 차트를 한번 만들어 놓고 일정 구간을 지지하면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방보다는 상방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STO의 법제화의 찐 수혜는 증권사가 볼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증권주가 아니네요. 네,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서 수익 악화성을 좀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증시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이제 거래 대금이 늘어나야지만 실적에 대한 맞물리는 수혜가 좀 제대로 이어질 수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STO만 우선적으로 볼 때는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이런 종목들이 먼저 움직일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증권에 대한 거래 대금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모멘텀이 같이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증권사 쪽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STO 관련주들이 오르는데도 증권주는 좀 주춤했던 이유 아마 그 말씀하신 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옥션입니다. 네, 서울옥션은 지난번에 또 이제 STO 관련된 테마가 다시 형성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올라갔을 때 소개를 한번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일단 서울옥션은 이제 자회사 중에 서울옥션 블루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트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미술품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타 플랫폼 회사들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은 글로벌 국가들과 지금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해외 진출을 먼저 하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회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은 법제화가 덜 돼 있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시작 단계인데 해외는 이미 법제화가 완료된 곳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곳들을 이제 선제적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쪽에서의 성과를 빠르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자유사인 서울블루옥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투자 유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C 단계에서 지금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추가적으로 일단 기존의 이 플랫폼 자체가 상당히 안정성을 좀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유저 수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타 경쟁자들 대비했을 때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어서 사실 STO 관련된 것들이 이제 법제화가 되고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이 조금 부진한 면들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은 최근 들어서 경매 관련된 매출들이 3분기까지 좀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감안한다면 이제 턴어라운드도 내년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박스권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 또 상단에서 매도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단기뿐만 아니라 STO의 성장을 보면 중장기도 베팅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윗꼬리를 길게 단 서울 옥션이기 때문에 또 주주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종목 토론방에서는 어떤 이야기 나오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시크릿 주주입니다. 네, 실제 주주들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먼저 처음으로 갤럭시아 머니트리 토론방 입장해 보시죠. 네, 비트코인이 얼마나 올랐는데 너도 더 따라갈 수 있지 올려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 결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래량만큼 더 올라라 라는 내용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STO 대장이 너 아니냐? 핑거는 날아가는데 이럴 때가 아니야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핑거 오늘 20% 넘게 상승을 하면서 오늘 대장 역할을 했는데 오늘 흐름 조금 아쉽다 올려주셨습니다. 또 오늘 개인 기관은 다 던지는 걸 외국인이 담았다고 하는데요. 무려 5거래일 만에 다시 매수 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내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실적만 따져도 이 가격보단 높겠다 올려주셨는데요. 영업이익 지금 10%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회사 자사주라도 좀 더 해서 좀 경영을 더 해달라라고 올려주셨고요. 금투세를 넘어갔더니 이제는 코인 과세냐 가만히 놔두질 않네라고 또 우려감도 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내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저분한 차트다라고 하는데요. 항상 윗꼬리가 너무 달려서 고민이다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장도 윗꼬리가 조금 길었는데 잠시 뒤에 가격 전략 체크해 보시죠. 그럼 이어서 서울 옥션 토론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싱가포르, 아부다비, 두바이 진출 역시 아까 언급해 주셨던 자회사 내용인데요. 현재 STO와 협력 중인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여당, 야당 STO 법제화에 지금 우리 세상이다, 지금 담아야 한다라고 또 기대감 올려주셨습니다. 다음 내용도 함께 체크해 볼까요? 네, 실적이 아찔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앞에 종목이랑은 조금 반대입니다. 이 매출은 73% 마이너스, 영업적자 지속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부담스러운 자리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 내용 올려 있고요. 그리고 상속세 완화, 상속은 미술품인 거 알지? 라고 하는데 미술품으로 상속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의 메인 사업 지금부터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내용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박스권 매집 구간이네요. 그만큼 거래량이 터질 때마다 쏴주는 친구인데 과연 7,700원 위로 올라설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양 종목에서 공통적으로 윗꼬리라는 단어가 나왔고 심지어는 차트가 지저분하다라는 얘기까지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좀 기술적인 분석 위주로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도 함께 좀 들어볼게요. 네, 갤럭시아 머니터리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좀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할 때는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메말라 있을 때는 이제 조정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 대한 주도가 많이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고 결국에는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야지만 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재료도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차트를 어느 정도 만들고 있어서 약간 이제 좀 지친다, 이제 왜 안 올라가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올라가기 전 단계에선 이런 흐름들을 좀 주면서 일단 차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평선이 한쪽에 모여 있는 다음에 위에는 또 매물대는 거의 비워두고 나서 올라갈 때마다 윗골이 닿는 건 앞전에 또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료가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거래량도 잘
잘 활성화가 돼 있는 상황이고 재료에 대한 모멘텀도 약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좀 더 강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1차적으로 10,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7,000원대 라인을 깬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패닉셀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틀이고요.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7,000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 옥션인데 보니까 정말로 한 8,500원 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쭉 윗꼬리들이 달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박스권 전략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수하기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상으로 보시면 상당히 이 박스권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6,000원과 6,500원 사이에서 저점을 만들고 그리고 상단에서는 한 8,000원대 이상에서 고점 만들면서 계속적으로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뚫기 전까지는 사실 이 안에서도 계속 매매는 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STO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오르긴 했지만 사실 서울 옥션이라든지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사실 오늘 뭐 1, 2%에 끝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예. 이들이 같이 또 올라준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종목들도 2, 3거래일은 더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역시나 여러 번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이들이 한번 뚫어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법제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테마가 이제 다시 또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한번 추세 한번 기다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시초가 역시나 공략 가능하다라는 판단이고요. 다만 다시 한번 또 박스권 상단에서 저항받고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10% 정도를 베팅하신다고 한다면 5% 정도는 좀 들고 계시면서 혹시라도 고점 찍고 내려왔을 때는 하단에서 반등 나올 때 추가 매수로 평단을 낮출 전략까지도 고려를 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요. 박스권 상단을 뚫고 가는 걸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6,200원으로 전 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목표가 역시나 10,000원이고요. 손절가 6,2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